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약간 구도가 바뀌었죠. 오늘은 살짝 이리저리 뒤틀다가 여기가 컴퓨터 책상 앞인데 여기서 한번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사실 몇 구간이 없긴 한데 이곳저곳 쑤셔가면서 지금 열심히 촬영 구도를 잡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쪽이 더 좋아요, 저쪽이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입니다. 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 여권 사진과 제 증명사진이 똑같습니다. 이걸 공개할까 말까 지금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이 사진이거든요? 뭐 물론 증명사진을 바꾸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나를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막 엄청 예쁜 사진을 굳이 두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한번 찍어보고 싶기도 하고 좋은 기회로 사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간만에 도전해보고자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는 예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증명사진을 찍으려면 조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쉐딩을 조금 진하게 넣고 눈썹을 또렷하게 하고 점막을 채우고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증명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메이크업 꿀팁 이런 것도 엄청 많았잖아요. 저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화장도 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크게 메이크업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하면 좀 느긋느긋하게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원래 느긋느긋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살짝 바트예요. 제 기준. 그래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시간 안으로 메이크업을 끝내볼게요. 지금 아까 붙여놨던 거는 스킨천사 센텔라 퀵 카밍 패드고요. 저번에 광고했었던 제품인데 화장하기 전에 계속 붙여주고 이렇게 흡수시켜준 다음에 메이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짝 줌을 당긴 상태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메이크업 전에 쓰던 기초가 있는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잘 때 바르는 거 한번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화장이 안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도하면 돼. 괜찮아. 그리고 집 앞에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할까 지금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날씬했을 때 항상 꾸준히 빈속에 커피를 차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계속 꾸준히 마시다 보면 뭔가 식욕이 없어지는 느낌? 물론 위장에는 좋지 않겠지만 뭐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좀 커피를 꾸준히 마셔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찬 상태예요. 드디어 마이크를 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태껏 소리 때문에, 소음 때문에 조금 신경 쓰여도 나 상처될까봐 한마디도 안 하셨던 거 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소리에 민감한 편이에요. 저는 진짜 지금 들리세요? 이 공사 소리? 이 공사 소리 듣는 것도 진짜 정신병 걸려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한 음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살짝 기대를 하는 중이고요. 잘 송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송출이 잘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얼굴에 기초를 다 쫀득하게 흡수를 해준 다음에 제가 영상 초반,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한 지 초반쯤에는 공사 소리 진짜 컸었어요. 그때 그 브이로그에서도 아마 담겼을 거예요. 깡깡깡깡깡깡 하는 거. 근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거의 다 직이었거든요. 아, 또 들린다. 아무튼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무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쿠션 파운데이션을 써줄 건데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뭐 말씀 안 해도 아시겠지만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업 21호 N 컬러이고요. 좀 빨리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잘 붙는다. 좀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쓸어 내리면서 찍으면 돼. 괜찮아. 여러분들이 가끔씩 뭐 증명사진 찍을 때 꿀팁 있을까요? 이런 것들 물어봐 주세요. 예쁘게 나오는 꿀팁? 근데 저는 사실 민증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증명사진이 민증 사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굳이 예쁘게 나와야 되나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제 민증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쨌든 신분증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뭐 성인임을 인증하거나 뭐 술집에 갔거나 클럽에 갔거나 그럴 텐데 어차피 실제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가 최근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제 브랜드 측에 이제 결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증명사진과 통장 사본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내는 게 뭐 물론 영상 속에 제 얼굴을 아시겠지만 담당자분들도 그래서 오늘 한번 만약에 찍어 보고 잘 괜찮다 싶으면은 좀 바꿔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뭐 있는데 또 재발급을 받냐.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이미 그렇게 나눈 사진들이 몇 장인데. 근데 진짜는 좀 못 나왔는데 이거 보고 잘 나왔는데 이러면 바로 나 진짜 바로 정신병 걸려. 수염 안 밀었다. 여기가 검해요. 저는 수염이 진짜 많이 자라거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염이 많이 자랐다고 해서 다낭성은 의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미래 다낭성 아니야? 이래가지고 산부인과 가라 그래서 산부인과 갔는데 제가 왜 어떤 일로 오셨을까요? 진료 목적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산부인과를 가보고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사 맡아보려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검사를 맡았어.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혹시 저 다낭성은 아니죠? 그래서 다낭성 같이 의심되는 무언가는 절대 보이지 않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랬는데 제 친구들 memes like 구동냉이들이란 뜻입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수염 많이 난다니까 혹시 다낭성 검사해보라고 해서 수염은 그냥 레이저 제모하시면 되세요. 그냥 수염이 많으신 편이고 다낭성은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기기 쿨링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래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인중 레이저 제모할지. 털만 많은 거 자랑하고 왔어. 여러분 잠시만 내가 카메라를 살짝 고치고 올게요. 오늘따라 유독 색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찍어놓고 그냥 제가 후보정으로 좀 실제 색감이랑 잘 맞추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해요. 뭐 물론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라나?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게 튄 배경이 아니고 다 잡다한 배경들이 많잖아요. 잡다한 컬러들에. 그래서 카메라가 잡다 보니까 약간 정신 이상해지는 것 같아, 카메라가. 아니 오늘 화장 개 잘 먹네. 어제까지만 해도 피부 화장이 엄청 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는데 마음에 드는데? 잠을 잘 잤나? 아니 맞다. 내가 봤을 때 화장 안 뜨는데 이유가 있어. 지금 어제부터 계속 꾸준히 듀이트리 화장발 마스크? 픽앤큐 화장발 마스크? 이거 쓰고 있거든요. 아는 언니가 선물해줘가지고 이거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시원하고 지금 각질이 싹 잠재워졌어. 계속 이거 머리 말릴 때 붙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머리 말릴 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뭘 붙여놓고 무조건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질이 싹 지워졌네? 클렌징 오일을 썼어. 그래가지고 피부가 한 번에 싹 밀렸나 보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막 각질이 이곳저곳 해서 난리가 아니었어가지고 살짝 걱정됐는데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고 그리고 파우더로 눈썹 한 번만 고정한 다음에 바로 눈썹 그려주고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해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베이스에 조금 시간을 많이 쓰고 내가 여러분들이랑 엄청 떠든 것 같은데 눈썹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나왔던 헬시코랄 블러링 사용해서 눈썹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컬러가 지금 제 머리 색깔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연해서 안 그린 것처럼 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흰기가 올라오고 적당하게 음영을 넣어줄 수 있어서 눈썹 그리기에 너무 적합하다. 뭐 물론 지속력면 차이에서는 섀도우랑 아이브로우랑 살짝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섞어 쓰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이 조금만 진해지면 엄청 뭔가 인상이 확확 바뀌고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펜슬은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겠어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눈썹 그리는 소리 혹시 그 마이크에 담길라나? 참 좋으네. 제가 눈썹이 좀 이상하게 나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뽑는 거거든요. 좀 얇게 그리고 싶어서. 여기 아래까지 원래 다 눈썹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다 뽑아서. 그래서 간혹 가다가 계속 자라는데 그럴 때마다 뽑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눈썹 그릴 때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대충 그려놓고 아이 메이크업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팔레트 맞죠? 무드 키보드 밀키 체리 레코딩 이라는 컬러고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안 봐도 비디오죠? 사실 사용하는 색조 꺼내봐 이러면 이런 색조들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이거 2개 섞어서 베이스로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몇 년 전에 한 재작년 학교 다닐 때였나? 학교 다닐 때 이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나와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를 결과적으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어떤 착한 여성분께서 저에게 조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좋아하는 섀도우 질감이에요. 발색 잘 되는 거. 딱 보이는 대로 발색돼서 이게 사실 눈두덩이에 깔았을 때보다 그 애교살에 위에 올렸을 때 진짜 예뻐지는 그런 질감이거든요. 섀도우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가루날림이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애교살에 그냥 총총한 브러쉬를 쫙 올렸을 때 굉장히 예뻐져서 이렇게 먼저 밑색을 먼저 깔아놓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사진을 찍을 거라서 조명이 팡 터질 거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눈을 조금 깊이감 있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이 에스쁘아 아이코어 팔레트 포시코랄 사용해서 요런 컬러들 섞어가지고 좀 더 좁은 면적에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진 찍을 때 눈두덩이에 흰기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원래 평상시에 메이크업 할 때는 조금 흰기 있는 컬러 베이스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은 사진 찍으러 가는 날이니까. 또 제가 요즘 빠진 속눈썹이 조금 얇다 보니까 눈두덩이 음영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그게 다 티가 나서 눈이 엄청 맹꽁해 보이더라고요. 이 컬러도 한번 섞어서 베이스 넓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색조가 사실 제가 평소에 하는 색조랑 똑같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색감을 많이 얹어주는 메이크업을 좀 좋아해가지고 팍팍팍 올려주고 있습니다. 언더 쪽에도 꼼꼼하게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고 이렇게 하고 이 2 컬러 섞어서 쌍꺼풀 라인에 진득하게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쌍꺼풀 음영 작업을 안 해줬던 이유가 유독 여기 위쪽으로 힘을 줘버리면 뭔 말인지 아시죠? 약간 제가 생각한 느낌이랑 많이 달라지고 이 위로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조금 길어 보이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요즘은 어차피 속눈썹 자체를 얇은 걸 쓰기 때문에 시선이 아래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메이크업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눈두덩이에 펄까지 발라줘도 되지만 오늘은 사진을 찍는 날이잖아요. 눈두덩이에 펄을 잘못 올리면 사진 찍었을 때 굉장히 눈이 부어 보일 거기 때문에 생략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아이라인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캔메이크 크리미 터치 라이너 다 썼어, 여러분들. 나 사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한국에서 사기가 싫을까요? 이게 한국에서 사면은 세일 기준으로 8,000원인데 사실 일본 가는 비행기 티켓이 훨씬 더 비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싫어. 쟁여두는 맛이 있는데 일본 갔을 때, 그쵸? 아쉽소. 아이라인은 이거 아닌데. 일단은 이걸로 먼저 가이드라인 따줄게요. 조금 이거는 물탄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덧칠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괜찮네. 부드럽다. 제가 쌍꺼풀이 밀푀유 나베처럼 겹겹이 칠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했을 때 아이라인을 굉장히 두껍게 그려야지 눈을 딱 떴을 때 또잉한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이런 컬러 사용해주니까 좀 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땐 바로 수정한다. 진한 컬러로. 맛이 안 나니까. 저는 약간 이 과정으로 눈매를 교정해주고 있기는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눈 앞머리 쪽은 조금 쌍꺼풀이 덜 들어가 있고 앞쪽이 뾰족하고 그리고 이 눈 앞머리 쪽이 살짝 처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눈매는 뾰족하고 이렇게 짝 찢은 눈매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눈매잖아요. 그래서 눈 앞머리 쪽은 아이라인을 이렇게 떴을 때 굉장히 두껍게 그리다가 눈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내려가서 아이라인을 그리게 되면 제가 원하는 눈매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근데 이런 컬러 사용하면 핸들링하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너 뭐니? 메리몽드인 건 아는데 2호 초코 브라운이네요. 근데 굉장히 이거 연하다. 제가 원래 블랙으로 해주고 섀도우로 덮었었는데 이 컬러로 해주니까 훨씬 더 눈매가 부드러워 보이고 부담 없이 다른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눈매가? 쏙 들어가 보인 게 보이실까요? 제가 지금 눈을 쏙 힘을 주고 있기는 한데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이랑 속눈썹을 붙이면 훨씬 더 그 효과가 극대화가 돼서 쌍꺼풀 재수술 다음번으로 미뤄. 한 1년 뒤로. 무튼 나머지 아이라이너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깝쳐가지고 지금 시간 없다면서 너무 깝치고 있는데 아이라인 새로 사야겠어. 나 오늘 산다 아이라인. 안 되겠다. 왜냐면 제가 이거 지금 잘 쓰고 있는 러브라이너가 끝이 뭉툭해졌는데 이게 그대로 굳어가지고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물티슈로 싹싹싹싹 다 긁어보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아이라인을 좀 내려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아이라인을 과하고 두껍게 빼는 경우에는 그리기 어려워요. 조금만 어긋나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겨버리고 싶지만 혹시 아이라인 각도 수정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냉이들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열심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병이 아니라 진짜 요즘 구독냉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예쁘게 하고 나가고 싶단 말이죠. 뭔가 소녀들이 많을 것 같은 공간에 가면은. 그리고 뭔가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 거시고 안 걸으셔도 됩니다. 저한테 말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알아봤을 때 곤란한 장소는 화장실 변기 위에서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똥 싸고 이러고 있는데 칸 언니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편하게 저 팬이에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꼭 안아드릴게요. 히히. 약간 제가 원래 만나시는 분들 자만추 하게 되면은 사진을 못 찍어 드려요. 약간 좀 그렇거든요. 약간 일반 카메라에 자신이 아직까지는 없어 가지고 사진을 못 찍어 드려서 너무 죄송해 가지고 괜히 이렇게 스킨십이 많아짐. 괜히 미안해서. 아 여기 각도 이상하다. 간혹 가다가 뭐 막 귀여운 거라든지 이런 거 쥐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웃겼어. 누가 "언니 혹시 만나면 간식 같은 거 드려도 될까요?" 이랬는데 누가 미래가 강아지냐고. 근데 저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 버릴게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뭔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쪼끔 옅은 컬러 말고 블랙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칠해 줘야겠다. 숨을 못 쉬겠어. 어차피 속눈썹 붙여주고 또 수정해야 되니까 여기가 쪼끔 길기는 한데 이대로 마무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뒤트임 음영을 바로 넣어 준 다음에 속눈썹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투샷 아메리카노가 또 깨졌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투샷 아메리카노가 또 개박살이 났답니다. 이거는 투샷 아메리카노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바닥에 떨궈서 이렇게 개박살이 났는데 다시 사고 싶지 않아. 그럼 3번째란 말이야. 이거 나 이거 내 딸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큰데 그래서 지금 테이블보도 지금 다 투샷 아메리카노가 번져서 검해졌어요. 제 테이블보 엄청 귀여운 핑크색이거든요. 나중에 빨면 빨아지겠죠. 괜찮아요. 아, 왜 이렇게 깝치지 오늘? 얼른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깝치면 안 되는데. 뒤트임 같은 경우에 뒤에가 가장 진하고 이 눈 중앙으로 같이 연결해줄 때는 살짝 연해지게.
어차피 이렇게 해도 뒤로 갈수록 엄청 다 진해질 거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까지만 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민둥민둥해 보이지? 아이라인까지 그렸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교살을 안 그렸어. 대박. 어쩐지. 애교살은 오 마이 갓. 아, 오늘 팔레트 이제 거의 다 나온다. 미안해요. 일단은 이 투샷 아메리카노 사용해서 1차적으로 라인 한번 그려준 다음에 아니 어쩐지 아이라인까지 그렸는데 눈이 왜 이렇게 맹꽁해 했는데 애교살을 안 그려버렸잖아.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조금 진하게 되긴 했는데 좀 많이 진하게 됐는데 이런 붉은 컬러 있잖아요. 붉은 컬러들 살짝씩 섞어서 블렌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벅벅 문대줄게요. 제가 아까 너무 진하게 들어가서 티나. 뭐 물론 항상 티는 났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애교살 뒤로 빼줄 거기 때문에 항상 길게 빼주도록 합시다. 여기가 너무 진하게 들어갔어, 아까.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수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될라나? 이게 아래 밑세게 깔린 거라서 이미 그런 거 아닌가? 긁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든 되겠죠.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해주고 아까 베이스 깔아줬던 이 키보드, 무드 키보드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애교살에 발라주니까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위에 발라주고 그리고 눈 밑에 너무 과하게 침범한 부분에도 한번 칠해서 무마 아닌 무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엄청 티가 나 있는데 이거는 완전 붉은기 있는 컬러로 풀어줘야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그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구독냉이들에게도 들린다면 나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 하지만 들릴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교살에 발라줘도 귀엽기는 한데 어쩔 수 없다. 미안해. 나 오늘 팔레트 몇 개 쓰니 진짜? 근데 제가 원래 팔레트를 이렇게 섞어서 막 써요. 막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딱 그 생각이 나면 이제 딱 거기서 이 파트에서 제일 잘 썼던 팔레트를 꺼내서 거기에 있는 컬러를 써야겠다라는 게 이렇게 뇌리에 바로 박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기 눈 밑이 살짝 그 푸르스름할 텐데 이건 약간 정리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따가 또 다시
블렌딩 해주고 막 이것저것 블러셔도 얹어주고 그럴 때 한번 다시 풀어주도록 하고, 이제는 애교살을 일단 애교살이란다, 뷰러하고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눈썹을 똑같은 걸 샀는데 살짝 공장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살짝씩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걸 10개를 시켰거든요. 10개 중에 한 3, 4개 정도는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속눈썹을 만들 때 약간의 기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리뉴얼이 돼서, 제가 이건 완전 예전에 샀었던 거거든요. 저번에 썼었던 거. 그래서 그랬던 건지 살짝 묘하게 달라요. 길이 자체도 그렇고. 저는 이런 뾰족뾰족한 속눈썹은 끝에 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그래서 하고 마스카라 덧칠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막 샤샤샤샤 이렇게 나 있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뷰러 해주고, 속눈썹은 좀 빠르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속눈썹 붙이는 거는 좀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 같아서. 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속눈썹 아래, 이제 뿌리 부근에 속눈썹을 붙일 때는 진짜 조심히 살살 섬세하게 바짝 속눈썹을 올려야지 나중에 속눈썹 잘 처지지도 않고요. 초장에 확 기를 잘 들여놔야지 뷰러 할 때. 그래야지 속눈썹이 계속 안 처지고 바짝 올라가 있는 예쁜 속눈썹의 형태가 되거든요. 저처럼 눈 앞머리가 돌돌 말려서 유독 눈 앞머리 부분이 뷰러가 안 돼요 하면 이렇게 꺾어서 찝어보세요. 각도 따라서 올라가는 부위가 살짝씩 달라지거든요. 꼬리까지 야무지게 찝어주고, 사실 부분 뷰러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릴 수 있겠지만 저는 부분 뷰러를 샀는데 그게 다이소 거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한번 통째로 다 뽑힐 뻔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해놓고 풀칠하고 바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안 흐트러진 걸 찾기가 어렵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나올 때는 그대로 잘 나오는데 배송하는 과정에서 눌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못하나? 내가 잘 모아주는 수밖에 없겠지? 이게 속눈썹 각도, 그러니까 속눈썹이 어디서 눌렸냐에 따라서 되게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후후. 속눈썹 붙이고 바로 이렇게 각도 세우지 말고 살짝 말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몇 프로일까? 한
60, 70% 정도 말라 있는 상태에서 각도를 건드려야지 살에 묻지 않고 그리고 각도는 각도대로 잘 움직이거든요. 제 눈 구조가 조금 열받는 게 눈 앞머리 쪽은 말려있고 끝 쪽은 쏙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속눈썹을 똑같이 붙여도 이쪽이 훨씬 더 길어져요. 그래서 이쪽은 각도를 살짝 내리고 이쪽은 살짝 각도를 올려서 눈을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번거로운 눈이죠. 근데 뭐 이런 것이 화장의 묘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눈은 중학생 때부터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는 아니고 그냥 '아 이런 눈이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점점 연마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쌍꺼풀 예전 사진들 보면 쌍꺼풀 라인에 아이라인을 엄청 두껍게 그려 놨어요. 이 앞부분을. 예전 버릇을 못 속이는 것 같아. 봐봐. 이것도 길이가 살짝 달라, 이쪽 끝이랑. 근데 얘만한 게 없어. 그냥 랜덤 깡 한다고 생각하고 멀쩡한 속눈썹만 골라서 사용을 해도 그래도 좀 테무니까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속눈썹 붙여줬으면 반대편에도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준수하게 잘 붙었죠? 뷰러질 바짝 올려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라. 내가 처음에 썼던 속눈썹과 정말 달라. 이 끝이 살짝 퍼져 있고 그리고 가닥수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똑같은 이런 똑같은 디자인의 속눈썹이 얘밖에 없는데 그럼 똑같은 속눈썹인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후기도 보니까 내가 처음에 썼던 속눈썹이랑 똑같은 속눈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약간 기복이 있는 아이인 것 같다, 이 친구가. 근데 저만 이렇게 미묘하게 느끼는 차이일 수도 있어서 다른 분들은 좀 괜찮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쫑긋쫑긋 이제 뾰족뾰족한 속눈썹은 끝에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따가 마스카라로 조금 끝을 뾰족뾰족하게 더 확실하게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샤샤샤샥 나 있으면은 엄청 눈이 답답해 보여 가지고 더 이런 거에 좀 목숨을 거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끝 쪽이 살짝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갈래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눌린 것 같아. 하다가. 배송하다가 속눈썹이 여러 개를 시키니까 눌린 것 같아. 테모인데 무슨 뭘 많이 이렇게 바라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에 4,000원이었고 10개 샀으니까 40,000원이겠죠? 근데 모양이 살짝씩 미묘하게 가지각색 다 다르다면? 근데 이 정도는 좀 프린눈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마스카라질 해주기가 귀찮아가지고 사실. 아 맞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언니 속눈썹 이렇게 붙이면은 뭐 클렌징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여러분 아이 리무버 꼭 쓰셔야 됩니다. 저는 폰즈 아이 리무버 진짜 거의 한 몇 통은 비운 것 같은데 저 예전에 제가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만큼 뭔가 저한테 알맞고 잘 지워지는 게 없어 가지고 그걸 계속 쓰고 있는데 속눈썹 풀로 이렇게 붙여 놨으면 무작정 막 비비려고 하지 마시고 클렌징 리무버 사용해 가지고 아니지 리베나의 리무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대. 그리고 기다려. 비비지 말고 기다리면 다 녹아서 떨어져 내려가요. 오 마이 갓. 이쪽에 속눈썹이 하나 부족할 것 같긴 한데 항상 여기가 속눈썹이 조금 더 필요했고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두고 속눈썹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이라인 지워진 부분들은 다시 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진도 찍으니까 언더 속눈썹도 붙여볼 건데 이 디자인은 제가 별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얇은 속눈썹 이제 슈슈슈 이렇게 나 있는 언더 속눈썹을 선호하긴 하지만 오늘은 이 뾰족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뒤쪽에 2개 정도만 붙여주고 눈 앞머리 쪽은 마스카라 해가지고 쫑쫑쫑 해서 같이 너무 언더 속눈썹이 띨렁 놀지 않게끔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너무 팔라치 같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2개만 보면 엄청 띨렁띨렁 잘 따로 놀잖아요. 이게 뒤에 음영을 좀 제대로 라이너로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중앙 쪽에 언더 마스카라도 제대로 해주면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언더손톱 붙여주고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살살살 올려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만 해주면 너무 띨렁 남아있으니까 어색하잖아요. 여기다가 붓펜 아이라이너면 좋은데 컬러 괜찮을라나? 이거는 로지트임 8호입니다. 이거 사용하면 펜슬보다는 붓펜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펜슬은 어쨌든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언더 속눈썹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넓은 면적에 하면 화장이 무척 진해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카메라 상에서 티가 날까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언더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죠. 언더 마스카라는 일단은 첫 번째 클리오 킬 래쉬 4호 파인 로지 그레이지라는 컬러인데 이게 엄청 연해요. 근데 이걸 먼저 깔아준 다음에 쓸 마스카라를 발라주니까 엄청 잘 묻더라고요, 애기. 아무래도 한번 애기 묻어있는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칠해주면 훨씬 더 잘 묻기 때문에 언더를 발굴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왜냐면 얘가 그렇게 꼼꼼한 터치가 가능한 솔이어가지고 편하더라고요. 초장부터 너무 진한 컬러를 밑바탕에 깔아주고 또 그걸 레이어드 하니까 약간 스킬풀하지 못한 저는 곤란한 상황들을 연출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1차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말랐을 때 한 번 더 마스카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립글로 좀 발라낼게요. 얘가 각질을 불리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입술에 각질이 너무 많네. 대충 한번 이렇게 발라주고 원래 초장부터 발라놨었어야 됐는데 깜빡했어. 이렇게 해주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컬픽스 마스카라 사용해서 지그재그로 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 이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 언더 속눈썹을 붙이는 위치는 뒤트임을 살짝 띄워서 그려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속눈썹 언더 속눈썹이 나 있는 자리는 내가 뒤트임으로 띄워준 그 부분일 테니 거기에 마스카라가 터치가 들어가게 되면 더 답답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은 마스카라를 건들지 않고 언더 속눈썹으로 대체를 하고 중앙 부분만 마스카라를 해 줌으로써 '쟤 진짜 눈이 크구나.'라고 속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제가 그래서 쌩얼일 때는 렌즈 직경이 쪼끔 제 눈에는 커 보이는데 화장하고 나면은 오히려 렌즈를 뺐을 때 훨씬 더 '쟤 눈이 왜 이렇게 동공이 작아?'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끔 할 수 있는 이유가 눈을 엄청 키워 놔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 차적으로 액을 묻혀 놓은 다음에 살짝 말랐다 싶었을 때 핀셋으로 그냥 방향만 저는 조절해 줍니다. 엄청 정교하게 할 여유는 없어요. 그리고 제 속눈썹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잘 나 있어 가지고 뒤틀어서 잘 쫑쫑쫑 찝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언더 마스카라까지 해 줬으면은 사실 메이크업은 여기서 스톱을 해도 되고요. 블러셔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 더 터치할 부분 있으면 터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는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그 피치피즈 듀얼 치크 피치피즈를 발라주고 싶기는 한데요. 그걸 2 영상이나 다 그 블러셔를 써 버려 가지고 쪼끔 다른 블러셔를 쓰는 걸 보여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쇼츠 하나랑 롬폼 하나에 그 블러셔를 써 버려 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다른 컬러를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셔가 너무 많아. 안 보이네. 바를 만한 게.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뒤에서. 이거 2개 발라 볼게요. 근데 릴리코랄은 원래 항상 자주 바르는 거고 얘도 사실 자주 발랐던 거긴 한데 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션샤인 치크 수줍게 인사해. 먼저 베이스로 깔아 주고 근데 봄이라서 그런지 이런 컬러들만 계속 눈에 가는 것 같아요. 좀 팍팍 발라줘야 돼. 얘는 잘 안 올라가. 근데 나 브러쉬를 대체 어디다가 숨겨 놨지 왜 다 안 보일까? 기분 탓이 아니야. 진짜 브러쉬가 다 안 보여. 여행용 파우치에 있었다우. 이거는 삐아 라스트 블러쉬 릴리코랄 사용해서 중앙 부분 쪽에 올려줄게요. 졸귀. 컬러 이름 바꾸세요, 삐아. 졸깃탱으로. 무튼 제가 이거 진짜 예전부터 계속 썼었거든요. 귀엽죠? 귀엽죠?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엽죠? 중앙 부분에만 턱 올려주고 아까 발랐던 흰기 도는 좀 밝은 컬러, 좀 옅은 컬러를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면 그래도 좀 마음껏 블러셔를 바를 수 있더라고요. 덜 과해 보여서. 나 블러셔 많이 발라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여기 경계 부분만 페리페라 사용해서 경계 부분만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딩. 쉐딩은 항상 하던 대로 해줄 거기는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도록 할게요. 아, 이 브러쉬가 아닌데 어디 갔냐?
일단 이 아래쪽은 약간 얄쌍하게 한번 잡아주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콧대는 완전 뚱뚱하게 말아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 브러쉬가 좀 텐션감이 있어서 베이스가 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브러쉬니? 내 손에 잡히는 대로 하긴 했거든요. 요런 데는 사실 베이스가 두껍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샥샥 긁어줘도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요런 데는 벗겨지면 티가 잘 나잖아요. 급하면 그냥 팍팍 문대긴 하는데 톡톡톡톡 두들겨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무펄 하이라이터 발라줘야겠죠. 이런 거 사용해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걸로 쓸게요. 무펄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콧대 부분이랑 코끝 부분에 한번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확 밝혀주는 거예요. 얘는 전체적으로 밝혀도 사실 펄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콧대 뚱뚱. 콧대 뚱뚱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살짝 더 넘어가. 괜찮아. 뚱뚱. 보이죠? 콧대 뚱뚱, 콧등이. 그리고 코끝도 샥. 쇽쇽, 쇽쇽. 그리고 저는 비주가 조금 튀어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아래도 쇽쇽, 쇽쇽. 살짝 여기가 길어 보이게끔, 비주가 튀어나와 보이게끔. 근데 이거 할 때 이렇게 들이마시면 아시죠? 최대한 코에 숨을 쉬지 않고 콧김을 뿜으세요. 톡톡톡톡톡. 나머지 부분 좀 얇게. 너무 뚱뚱해지면 아래로 갈수록 너무 코가 뚱뚱해지면 또 인상이 살짝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 눈 앞머리 부분 무펄 하이라이터를 1차 톡톡톡톡. 사실 톡톡 안 함. 키키. 재밌는데? 여기 꺼져 있는 걸 이렇게 살려줌으로써 더 대비되게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입체감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사진을 내가 잘 찍고 싶다, 사진 예쁘게 나오고 싶다 할 때는 그런 걸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아닐 때는 그냥 메이추로 밀어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팔자주름도 오늘 밝혀버릴 거야. 수염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수염은 칠해도 사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고요. 수염 너무 빨리 자라. 나 민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거뭇거뭇.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밝혀주고 저는 사실 여기도 꺼져 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날에만 이렇게 해주고 평상시엔 잘 안 하긴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하이라이터는 아까 쓰려고 가져왔던 거 있는데 여기 있다. 오늘은 하이라이터는 세잔느 하이라이터 써줄게요. 이거 아까 썼던 무펄 하이라이터 썼던 거 사용해서 원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줄 때는 조그만한 걸 쓰긴 하는데 바빠. 코끝에 이렇게 해주고 털어서 눈앞머리도 그냥 대충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추가적으로 뭘 해주냐면 살짝 붉은 컬러들 있잖아요. 붉은 레드 브라운 계열의 무언가를 사용해서 한 이 정도? 이런 컬러들 사용해서 덜어낸 다음에 코를 한 번 더 조각을 해줘요. 이게 쉐딩 컬러를 엄청 덧칠하면 코가 엄청 까매 보이는데 이런 붉은 컬러를 코끝에 발라주면 좀 진해져도 그냥 제 코에 블러셔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는 또 야무지게 뾰족하게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사진이 잘 나와. 이렇게 해서 코가 안 예쁘게 나온 적이 없어 진짜로. 이렇게 코에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대도 이 컬러로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은 부분은 또 다시 무펄 하이라이터 꺼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푹 파여져 있는 것 같지? 그렇게 진하지 않은데 조명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메라에서 개 진하게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까지 진하지 않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을 발라주기 전에 아이 메이크업 조금 더 음영이 필요한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애교살 음영 브러쉬에다가 똑같은 컬러를 묻혀서 해주고 눈꼬리는 이제 내 눈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잖아요? 이 아이라인을 통해서. 눈꼬리도 끝은 살짝 말아준. 살짝 음영으로 말아주고 눈두덩이 아까 칠했을 때는 여기까지만 내 눈이었으니까 베이스를 제대로 안 깔아줬어. 여기 눈꼬리가 연장된 부분까지 살살 칠해주는 거예요. 그냥 남은 컬러로. 약간 뚝 끊겨 보이는 느낌 안 나게? 그리고 약간 위로도 올려. 전체적으로 음영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살짝 모자란 것 같아서 뒤에 음영을 살짝 더 넣어줄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톱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더 하고 싶어요. 좀 아래로 살짝 더 내려줬으면 이 뒤트임 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파우더다 보니까 아이라인 위에다가 발려줬을 때 아이라인이 조금 희어멀건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리터치가 들어가요, 아이라인. 여기 아이라인 수정해주면서 조금 속눈썹이 하나 덜 붙인 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 그릴 땐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아이라인이 길어졌으니까 음영도 한번 다시 넣어주고요. 조금만 연장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연장해주고 애교살 음영도 좀 디테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울이 하얘서 하얀 게 잡힐 때마다 색감이 좀 달라지는구나. 앞으로 이제 거울은 검정색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제일 좁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포리노트 사용해서 마지막 애교살은 얘랑 두 개 섞을게요. 얘는 안 쓸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안 쓸라 그랬는데 써야 될 것 같아. 뭔가 쓰고 싶어졌어. 피 커스텀 팔레트에 있는 칠리 컬러 사용해가지고 살짝 붉게 음영을 풀어줄게요. 살짝만.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친절한 냉자씨 되기 때문에 애교살 음영도 얘로 한번. 얘로 한번 넣어주고. 나 아이라인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나 미쳤나? 아니야. 나 원래 미쳤어. 아이라인을 길게 빼진 않을 건데 좀 두껍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 펜슬 사용해서 이건 더샘 퍼펙트 컨실러 펜슬일 건가? 퍼펙션 컨실러 펜슬 0.5호 아이스 베이지 컬러 사용해서 뒤에 좀 깔끔하게 살짝 띄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이거 칠리 살짝 묻어있을 거거든요? 조금만. 붉어. 아니, 안 할 거야. 안 할래. 안 할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려면 입술 걷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롯데리아 휴지가 보이네요.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입술을 한번 쿠션으로 죽여주고요. 이거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코지 누드 컬러고요. 이걸로 립 라인을 먼저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왜 진즉에 안 샀지? 제가 원래 이 벨벳 립 펜슬 라인 진짜 잘 쓰잖아요. 이 컬러는 진짜 자연스럽게 입술이 커지는 느낌? 너무 내가 좋아하는 색깔. 좀 과하게 올렸나? 홍미의 취미. 평소엔 안 과했냐는 것처럼 얘기하기. 오늘 너무 화장이 진하네? 듣는 사람. 넌 평소에도 화장이 진해. 일단은 이렇게 라인 먼저 따준 다음에 그냥 대충 따주고 저는 여기다 아까 썼던 컨실러 펜슬 사용해서 여기 외곽 부분 정리를 해주거든요. 약간 아랫입술만 살짝 정리를 해줘서 인꼬처럼 인꼬 이렇게 돼 있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수염도 좀 덜 보이게 해줄게요. 근데 이런다고 덜 보이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해주고 이게 조금 더 핑키시하고 그리고 조금 더 채도가 있어서 발랐을 때 훨씬 더 티가 많이 나는 컬러거든요. 사양이랑 이 뮤지셀이랑 아랫입술 라인을 좀 정확하게 따주고요.
플래시팟 어디 갔니? 찾았다. 플래시팟 사용해서 1차 작업랑 베이스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피치 스파클 단종된다는 거 이거 진짜인가요? 나 진짜 댓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피치 스파클이 왜 단종이 되지? 이렇게 예쁜데? 그래서 좀 대체템을 한번 찾아보려고 뒤에 화장품 정리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피 바닐라 30을 진짜 좋아해서 그걸 바르려고 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안합니다. 그 페리페라 소아시라는 컬러인데 이거 써도 되는 거겠지? 제가 이거를 예전에 진짜 좋아했었어요. 얘를 근데 피치 스파클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흰기 있는 컬러예요. 근데 이거 예뻐가지고 계속 발랐었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안쪽은 조금 닦아줄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입술색이 너무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 이걸 좀 안쪽에 발라줘야겠다. 더러워서 미안. 이거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밤 헤이즐 밀크라는 컬러인데 예전에 클리오에서 시딩 보내주셔가지고 사용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엄청 내추럴한 컬러예요. 안 껴요.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얼굴은 제가 파우더를 또 샀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거 파우더 샀거든요. 이거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걸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람쥐. 근데 퍼프 말고 딴 거 쓰고 싶은데. 좀 멀리서 바를게요. 거울이 여기 아래 있어. 어머. 어머 싹 눌러주는구나. 어머. 지속력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지만 처음 느낌? 너 마음에 든다 야 이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은 얼굴이 졸라 납작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 턱 쉐딩 해주고 대충 쓸어줄게요. 저 머리도 해야 돼가지고. 이마를 깔 때는 여기 관자놀이도 한번 쓸어주면 안 하고 하고의 차이가 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겨드랑이다. 모자이크 할지 안 할지는 카메라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래도 난 조금 양감이 부족하다. 아까 그 눌러놓은 거 어디 갔냐 싶을 수도 있잖아요. 손등에 있는 거 좀 걷어낼게요. 옷에 묻을까 봐 무서워 죽겠네. 하이라이터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터 발라주기 전에 일단은 블러셔 한 번 더 발라주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블러셔를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코랄 사용해서 조금 더 색감을 보용보용하게 올려놓고 무서우니까 조금만. 올려놓고 내가 까먹었네. 여기 콧대에 지나가줘야지 완전 귀여운데. 내가 까먹었어. 콧대. 귀여워. 지금 너무 귀여워. 그치? 너무 귀엽지? 여기서 이제 광대 하이라이터 넣어줘야겠죠? 근데 제가 광대 하이라이터를 뭘로 넣어줄까 하다가 나스 오르가즘을 분명 여기다가 가지고 왔는데 왜 내 눈에 안 보일까요? 찾았어요. 히히. 제가 이거 단독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항상 이런 펜 브러쉬에다가 잔뜩 먹여가지고 약간 이런 비슷한 컬러의 블러셔를 발랐을 때 이 광대에 발라주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보이죠? 갑자기 윤광! 파우더를 싹 눌러놓고
너무 화이티시하지 않아서 밑에 깔아놨던 블러셔 색깔을 해치진 않으면서 이렇게 딱 골드빛으로 마음에 들잖아. 마음에 들잖아. 예쁘잖아. 이렇게 중앙에 발라주고, 사실 저는 광대가 여기 검지가 아니라 여기가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조금 더 화이티시한 컬러 사용해서 살짝 털어서 꺼진 부분 살짝 아래쪽만. 너무 넓게 가면, 너무 넓게 이렇게 하면 삐빅 삐비비빅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조금 이 블러셔에 나는 잔여물로 한번 덮어서 같이 우리는 하나 엮어주는 거죠. 끝인가? 아닌가? 아니야, 지금 충분히 예뻐. 머리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리저리 섞어가면서 해줬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실제로 보니까 엄청 귀엽더라고요. 전 금방 나가볼 거고 사진 찍을 때 브이로그 찍을 수 있으면 꼭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맞다! 그리고 저 드라이기 바꿨어요. 이거 에어팜 JWM인가? JMW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에어팜 너무 좋아요. 저 완전 예전에 썼던 그 2만 원짜리 유닉스 드라이기 쓰다가 이거 쓰니까 머리가 너무 빨리 말라. 이거 거의 그래도 한 20분 정도 되고 있으면 그냥 거의 바싹 마르는 것 같아요. 난 깜짝 놀랐잖아. 이제부터 머리를 좀 열심히 감아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9만 원짜리인데 댓글 보니까 그때 저 회사원 A님이 그 드라이기 성능 테스트 하신 것 보고 이거 구매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댓글에 JMW 사고 싶은데 고장이 안 나서 지금 몇 년째 못 사고 있는 거다. 새 거를.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9만 원짜리 한번 마음 먹고 결제하셔도 탈색모한테는 특히나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도 엄청 뜨겁지 않아서 머리 손상도 좀 덜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소개해드릴 거 뭐 있나? 근데 파우더 좋은 것 같아. 파우더 발라놓고 살짝 좀 얇게 원래 파우더 바르면 기름이 고데기 하고 나서 살짝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꿀템이다. 너무 고마워요. 이거 추천해준 아가씨.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메이크업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멀어지지 말고. 이런 느낌?